네, 새 정부 취임에 닷새 앞으로 다가왔죠. 5월 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 백서 발간을 기념한 오찬을 가졌고요. 철학과 이념을 떠나 오로지 국민과 국익, 실용의 관점에서 잘한 부분은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점은 거울 삼아서 더 잘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이분과 함께 지난 5년을 한번 좀 되돌아 볼까 합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게요. 오늘 5월 5일 이제 지나면 워킹데이로 이틀 남죠. 그렇죠. 금요일하고 월요일. 그렇죠. 예. 어떠냐는 질문이 너무 커서 잘 대답을 못 아직 하겠는데. 근데 이제 며칠 있으면 끝난다라는 좀 느낌이 오세요? 오죠. 아, 일단은 와요? 짐을 싸서 집으로 가져가고 또 어제 이제 그 느낌이 확 왔던 게 이제 청와대 내부 전산망이 이제 끊겼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벌써 끊겼어요? 왜냐하면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원래 정권 교체기에는 리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이틀 동안은 이제 거의 모든 보고나 상황을 수기로 해야 되는. 예. 원래. 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딱 하는데 그 바탕화면에 1826일인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 바탕화면이 나오는데.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컴퓨터에 이제 접속을 하면 예. 느낌이 아무래도 그렇죠. 좀 느낌이 왔겠다. 예. 그러면. 그럼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딱 5월 9일 자정되면 다 비워야 되는 거잖아요. 싹 비워야 되는 거잖아요, 청와대를.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실무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거기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가능한 게 안 들어오니까 인수인계 할 게 없어요, 실은 별로. 아니, 제가 왜 궁금했냐면 바로 그래서 5월 10일부터 청와대 개방한다면서요. 뭐 그런 계획을 자꾸 얘기하고 아마 이제 준비도 하고 있는 거로 들었고 일부는 저도 뭐 들은 얘기가 있긴 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짐 싸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짐은 다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이미. 예. 마지막 그 이틀 남은 업무를 수기로 하기 위해 연필을 깎고 있는 중이다. 그렇고 그 공직기강 주의보가 5년 만에 해제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뭔 얘기예요, 이게? 상징적인 거죠. 이제 5년 동안 청와대 안에 근무하는 분들의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예. 거기서 이제 매번 조심해라, 뭐 자제해라, 언급을 뭐 유의해라, 뭐 등등의 항상 거기는 이제 주로 일종의 감찰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경고하고, 때로는 책상 검사도 하고,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출퇴근할 때 소지품 검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당해보긴 아니, 학생부 했는데. 선생님도 아닌데. 근데 뭐 그만큼 엄중한 자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드디어 이제 모든 게 정리되고 있으니 상징적으로 이제 공직기강 주의보를 해제한다라는 일종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어린이날 행사는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예, 이제 제가 이 방송 끝나면 가서 어린이 손님들을 맞아서 점심을 대접을 하고 운동회를 하고 아주 즐겁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줘요, 목소리? 아니 너무 즐거워서요. 오랜만에 아이들을 볼 생각을 하니. 그래요? 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행사가 쉽지가 않았죠. 작년과 재작년에 다 비대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연결해서 영상 퀴즈 대회 뭐 이런 거 하고 또 뭐 그런 거 했었죠. 근데 그래요. 이제 올해 드디어 2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이들을 청와대 녹지원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밥도 먹고 또 대통령님 여사님 같이 해서 운동회도 하고. 근데 지금 계속 고민인 게 조금 전에도 대통령님 연락이 왔는데 운동회 때 승패를 가리지 말라고. 그럼 운동회를 어떻게 해요?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가서 그거를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승자와 패자를 가리지 말고 다 상을 주라는데 대통령 그래서는 운동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달리기도 하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원래 공굴리기 뭐 그 등등 한 세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대통령 자꾸 그러시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요. 그래요.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한 게 5월 9일 마지막 날 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이 어떤 모습일까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힌트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예, 일부 뭐 발표도 했고 대통령이 먼저 말씀도 하셔서 네. 5월 9일 6시가 되면 모든 공무원은 6시에 퇴근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말로는. 예. 네. 근데 이번엔 한번 지켜볼까 해요. 오. 예, 그래서 6시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여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청와대 정문 쪽으로 게이트를 열고 나오실 예정이에요. 걸어서. 예, 걸어서 나오실 예정이고 청와대 정문에서 오른쪽 편으로 분수대가 있거든요. 네, 있죠. 예. 예,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퇴근길 마중이랄까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공간 청와대 정문부터 그 공간까지를 조금 확보해 놓고 내려가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에서 짧게 소회도 밝히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군요. 우리 탁현민 비서관 개인적으로는 지난 5년을 되돌아볼 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장면, 일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니 제가 오늘 그 작가님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좋은 질문들인데 대답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5년 동안 국내에서 했던 행사가 1,800여 개예요. 그렇게 말하면. 네. 그거는 뭐 국무회의 같이 이제 루틴하게 되풀이되는 걸 제외하고 또 비공개를 제외한 공개된 행사가 그렇고 53개국에 680개의 해외 일정을 또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뭘 했었는지를 기억을 못할 정도라 항상 그런 이제 뭐 제일 기억에 남는다거나 뭐 이런 게 이렇게 좋은 멋지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냥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그 판문점 회담을 했을 때.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짚으면 다 그렇죠. 밤에 야외 공연했던 게 저는 지금도 기억나고 외벽에 이제 그 영상 쏘면서. 그때 뭐 영상도 영상이고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사람들은 놓치고 저만 뿌듯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던 게 뭔데요? 실은 그 모두 이제 암전이 됐잖아요. 맞아요. 양 정상이 딱 의자에 앉은 후에 영상을 가만히 다시 보시면 약 한 15초 이상 아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고인가 싶을 정도로 일부러 사고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때 오디오를 잘 들어보시면 바람 소리, 물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게 들려요.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그게 북에 서 있는 그 백두산의 뭐 파도 바람 소리, 그 다음에 우리 남해의 파도 소리 이런 오디오 파일들을 엮어가지고 영상 없이 소리만 듣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이제 영상이 안 나오고 사고다.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고 불안해했었죠. 지금 모자도 무슨 사연이 있는 모자예요? 이거는 오늘 체육대회 때문에 쓰고 온 거고 모자는 대통령께서 작년에 아덱스 행사 때 FA-50 전투기를 실제로 탑승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전투기를 탑승하시고 착륙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착용하셨던 모자고 뭐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뉴스를 보니까 그 현장에 있던 콜롬비아 바이어가 이번에 FA-50을 아마 구매하는 쪽으로 뭐 좋은 소식이 들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뉴스 본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 인수위가 5월 10일부터 이제 청와대 개방해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관람이 되잖아요, 청와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월 10일 20만 명 가까이 받죠. 그러니까 5월 10일 이후에 지금 예약된 분들한테 지금 문자로 취소 통보를 보내고 있다는 뉴스를 받고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좀 인수위하고 조율이 안 됐어요? 인수위는 저희하고 아무것도 상의하지 않아요. 일체? 네, 부처와 상의하지 청와대와 상의한 적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전반적으로 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방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청와대 개방 행사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저는 좀 궁금한 게 개방 행사가 예산이 없을 텐데 무엇으로 전용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마 좀 나중에는 꼼꼼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청와대가 이미 개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여전히 뭐 집무실이라든지 본관이라든지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완전 개방을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방 상태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모든 건물은 다 건물 앞까지는 다 개방이 돼 있고 본인이 신청해서 가이드와 함께 청와대 곳곳을 투어를 하니까 근데 똑같은 방식인데 가이드는 없어지고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라면 이걸 무슨 전면 개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더라고요. 숫자가 좀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게다가 뭐 녹지형 같은 경우도 잔디 상한다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던데.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미 예약했던 분들은 좀 그 포함을 시켜서 그냥 계속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디테일이 없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배려가 없는 거고. 근데 얼마 전에 퇴임 후에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거라고 해서 뉴스 많이 탔거든요. 네. 아니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근데 이상한가요 그 말이? 물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는 게 무는 거밖에 없으면 물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런 말을 의전 비서관 내지는 가까이 있는 분이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공포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상당히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죠. 예. 근데 전직 대통령이 임기 이틀 남았어요 지금. 무슨 권력과 무슨 권위와 무슨 권력과 무슨 힘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한 시민으로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해서 잊혀지고 싶다고 하고 또 그런 삶을 꿈꾸고 있는데 그 앞에 리드멘트도 그거잖아요.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대통령을 건드리면 그러면 대통령을 5년 동안 모셨던 의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무는 거밖에 없으면 물기라도 해야죠. 근데 그 우려하시는 걸고 넘어지는 행태가 어떤 겁니까? 저는 뭐 여러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뭐 대통령에 대한 비난 아주 가볍게는 대통령이 그동안 5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난부터 시작해서 또 오랫동안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양산 사저 갈 때도 사저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면서 이제 집회나 시위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근데 그 우리 옛말에 이제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뭐냐면 그 말에 준해서 본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분으로서 뭐 이런저런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평가라든지 이런 얘기는 좀 감수를 해야 되는 측면도 좀 있잖아요. 물론이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가 바라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나 한 시절에 대한 평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건강한 평가, 그다음에 뭐 치열한 논쟁은 얼마든지 환영이죠. 그러나 쉬고 싶다는 대통령을 근거 없이 물어대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인신 모독성이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는 거밖에 없으면 무는 거라도 해야죠. 근데 이건 저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근거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손석희 전 앵커와 이제 인터뷰. 또 이제 사실은 그 이전 화법과는 저는 좀 다르다, 좀 직설적이다라는 걸 좀 느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나오는 어떤 발언들도 비슷한데 혹시 그 탁현민 비서관도 혹시 좀 그렇게 느낀 점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죠, 당연히. 왜 그렇다고 왜 그러면 이 발언 수위라든지 표현 방법이 좀 달라진 걸까요? 제가 5년 동안 그 대통령 옆에서 본 대통령의 일이란 건 말을 절대로 먼저 해서도 안 되고. 빨리 해서도 안 되고 결론을 먼저 내려서도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대통령이 원래 말수가 많으신 편도 아니고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더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셨던 것 같아요. 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뭐 윤석열 당선자가 하루도 청와대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모든 사단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미리부터 결론을 내리고 속 시원하게 질러버리면 그때는 멋있다, 뭐 사이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대통령의 역할이 사실상 끝났고 그것을 회고하면서 대통령이 그동안 가졌던 생각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도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겠다라고 네. 기획을 했던 거고 네. 그 기획에 충실하게 대통령께서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하셨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며칠 있으면 실업자가 되시는데 왜 그렇게 단정을 하세요? 이후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네, 저는 실업자는 아니고요. 네. 좀 해외에 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 해외 나갈 계획이세요? 네. 여름 이후부터는 여름까지는 좀 놀고요. 알겠습니다. 네. 몇 달은 실업자 맞군요. 이건 즐기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로 참 감사했고 네. 앞으로도 잘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제 시민 탁현민을 한번 인터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